첫 여성 대통령 시대가 곧 열립니다. 이를 계기로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풀뿌리인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을 이끌어갈 여성 경제인들의 활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더리더 오늘은 벤처기업의 대표로 한국여성벤처협회를 맡고 계신 이은정 회장을 모셨습니다. 벤처의 발전 방향과 여성 벤처인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경제 상황도 어려운데 지금 이제 새롭게 여성 벤처 협회 회장 지금 맡게 되셨는데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여성 대통령 시대에 제가 여성 벤처 협회 협회장을 맡게 돼서 나름 어깨도 무겁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기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려고 하면 여성들이 아직은 기업 사이드 쪽에서는 많이 나와 있지 않은 형편인데요. 앞으로는 여성 기업들이 그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법조계 이런 쪽뿐만 아니라 기업 사이드에도 많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인데요. 예. 저는 지금 여성 대통령 시대에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여성 벤처인 협회 회원사는 몇 개 선언되는 거죠? 여성 전체 벤처인은 28,000개 정도 되고요. 예. 그중에서 여성 벤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100개로 한 7.7% 정도 7%. 됩니다. 7%요. 예. 성장 잠재력은 더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앞으로. 여지까지는 안 나왔는데 예. 모든 교육이 그 산업을 선행한다고 저는 예. 보거든요. 요즘에는 남성, 여성 시험으로 보는 거는 아마 여성들이 더 우수하고 앞서간다고 저는 그거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예. 각 분야에서 시험 보면 1등은 다 여성이고요. 맞습니다. 저희 회사 경우에도 입사 시험 보면 거의 위에 10%는 거의 여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 게 뭐냐면 예. 여성 시대에 여성이 잘 뛸 수 있는 풍토만 만들어준다고 하면 여성 기업인들 쪽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여성 벤처 협회장직을 맡았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그 한국 맥널티라는 회사의 대표신데 어떤 회사인죠? 저희 회사는 크게 두 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 한 예. 가지는 제가 20년 동안 해온 원두커피 제조업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성 벤처 협회장인데 커피가 벤처인가요? 이런 얘기를 예, 질문하는데 예. 제가 6년 전에는 제약업에 도전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벤처는 어느 면에서는 우리끼리 어드벤처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도전해보는 거. 커피 만든 사람이어서 영원토록 커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 기회가 있을 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게 진정한 벤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창업하신 게 언제시죠? 저는 1993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93년이면은 지금 뭐 거의 한 20년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많은 업종 중에서 원두커피를 고르신 이유는? 그 당시 때 지금도 커피 하는 사업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커피숍을 사업의 로망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 역시도 그때 29살 때였는데 커피숍을 자그맣게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서 제가 한 달 정도 해보니까 이건 사업이 아니고 예. 장사더라고요.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대학 때 경영학과를 전공을 한 게 그러셨구나. 계기가 돼요. 예. 그래서 제대로 커피를 한번 유통을 해보자 하고 마음 먹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 당시 때 에피소드는 어떤 게 있냐면요. 원두커피를 우리나라에서는 인스턴트 커피 예. 믹스만 먹다 보니까 예. 원두커피를 이렇게 딱 사가지고 가서 아니 물에 넣고 타는데 왜 안 녹느냐 아. 이런 소비자 불만이 나오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가정에서는 거의 원두커피를 먹지 않고 요즘에는 뭐 예. 원두커피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잖아요. 예, 예. 그 사실은 이제 지금도 여성 기업 벤처가 이제 뭐 7%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적으신 편이 당신은 더 적은 비율에서 여성 기업 여성인으로서 기업을 일으킨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제가 처음 기업을 했을 때는요. 벤처다 아니다 그런 거가 이렇게 얘기되던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예. 벤처가 이제 대두되던 시절은 1990년대 말, 98년도, 2000년 이렇게 하면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벤처가 일어났는데요. 예. 저는 IMF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을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그때 상당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웠죠. 그때 예. 기업의 문을 닫느냐, 예. 계속 하느냐 예.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우리나라 원두커피를 판매하는 데가 그 당시 때는 가정용 제품을 백화점에서만 판매를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우리나라가 96년도에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이제 외국계 할인점들이 국내에 속속들이 들어오고 오픈을 예, 하게 예. 됐는데 제가 보니까 시장은 이제 열려서 여기다가 원두커피를 팔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예. 했습니다. 근데 IMF 딱 오면서부터 수입 환율이 800원에서 2,000원대로 이제 확 올라갔잖아요. 확 금리도 오르니까 막 계속 기업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고요. 저는 이제 그 당시 때 백화점에서 할인점으로 이렇게 시장이 바뀌니까 시장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준비를 해서 국내에서도 원두커피를 좀 생산을 해봐야 되겠다는 예.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 그것을 확 앞당기게 된 계기는 IMF 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수입을 위기가 진짜 기회가 됐군요. 네, 위기가 저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된 케이스고요. 그 생산 시설을 해외에서 들여오고 원료도 뭐 브라질, 콜롬비아 이런 데서 들여오기 시작해서 98년도에 제조 공장을 가동하게 된 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한국 맥널티의 시작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98년이면 외환위기 직후인데 사실 와중에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97년 말에 터졌으니까 대단하십니다. 그 지금 국내 원두커피 시장 규모가 어떻고 또 지금 업계 1위로 알고 있는데 뭐 말씀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영 실적은 어떤지요? 아직까지 국내 원두커피 이제 커피숍하고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예. 가정용으로 먹는 원두커피 시장은 아직 크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중에 한 24% 정도 되는 점유율을 가지고 마켓 있고요. 쉐어가? 예. 지금 현재로서는 1위 기업을 달리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아직까지는 원두커피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예, 커피 분야 그리고 그렇죠? 예, 제가 20년 전 했을 때의 판매 가격보다 도리어 요즘이 더 싼 게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을 정도로? 해요. 예, 그 당시 예. 때는 특서세 같은 게 있어서 사실은 예. 또 원두커피는 굉장히 좀 고가품으로 팔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마켓쉐어에서 1위를 유지하시는 상당히 성공한 기업을 일구셨는데 성공을 일궈온 그 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성장을 이끈 동력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었다고 예.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은 어떤 거냐면 원두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정에서 먹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죠. 에스프레소 예. 머신이 예. 있어야 된다든지 예.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여성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성들이 가장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은 커피 믹스밖에 없나. 여성은 예. 원두커피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삼각 원두 티백 제품도 만들고 그다음에 한 잔씩 내려 먹을 수 있는 핸드 드립 커피도 만들고 또 국내 처음으로는 아메리카노 제품을 만들어서 예. 편의점이라든지 할인점에서 정말 눈에 보이는 곳에서 저희 원두커피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에 제가 나름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금 뭐 커피 그러면 이제 상당히 좀 대중화돼 있는데 그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그 커피 시장이 어떻게 돼갈 것 같고 또 그거 관련해서 사업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다행히 저희 나라는 커피가 주기적으로 어떤 변천을 해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업 시작했을 때는 셀프 서비스 커피 전문점 시대였다고 하면 이제 그 이후 과정을 거쳐서 그 테이크아웃 시대를 열었고 지금은 로스터리 카페 시대에 예. 와 있는데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우리나라의 커피 문화가 굉장히 성숙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커피 문화가 성숙되고 도리어 요즘의 한류 시대에 커피 문화가 한국식으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래서 이런 편리한 원두커피도 도리어 그런 한류 문화를 타고 세계인들한테 소개도 하고 그다음에 수출로도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원두커피를 하시다가 제약 쪽으로 이제 제약업을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 예. 두 분야 연관성이 저는 뭐 문외한일에서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어떻게 또 하시다가 제약 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셨어요? 연관성이라고 하면 식품하고 의약품은 멀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식품을 하다가 보니까 많은 기능적인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식품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클린하고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약업에 도전을 처음 했을 때 모든 분들이 커피 하다가 웬 제약업이냐 하고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셨어요. 근데 예. 저는 제가
커피 공장을 굉장히 클린한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 과정에서 그 제약 공장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부도난 예. 제약회사를 인수하게 됐는데 제가 커피 공장으로 쓰려고 들어가 보니 제약 시설이 너무 좋은 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제약업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해서 예. 중앙연구소를 만들게 되었고 그 중앙연구소 만든 걸 계기로 물론 저희가 한 4년 정도 굉장히 고전을 한 거는 예.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들으면서 느껴지는 점은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순조롭게 하시지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를 들면 이제 남성들 비즈니스하는 방식이라는 건 뭐 빤하잖아요. 저녁에 술 먹고 그냥 으쌰으쌰하고 접대 문화. 우리가 예. 남이가 뭐 이런 식인데 예. 뭐 예를 들어 그걸 포함해서 이제 거래처도 있고 그럴 텐데 좀 어려움이 없으셨나요? 남성 기업과 예를 들어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면 예. 100% 제품력과 기술력만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예. 남성 중심의 어떤 접대 문화라든지 마케팅 이런 방식으로는 여성 기업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예. 어떻게 하냐면 예. 훨씬 더 제품을 잘 만들어서 아무도 그 제품에 대한 어떤 그 시비나 이런 예. 것이 없어야지만 채택이 그러니까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어렵다고 남자들 봐야죠. 좀 얼렁뚱땅하죠. 예. 여성 기업인의 이제 남성이 좀 따라올 수 없는 뭐 장점은 뭐가 물론 뭐 섬세한 뭐 이런 걸 텐데. 여성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도 어려웠을 때 어머니들이 강인한 정신력으로 예. 자녀들도 교육시키고 어떤 일들을 계획해서 끝까지 쭉 추진해 나가는 그런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 저희가 여성벤처 기업 중에서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 물론 시장하고도 잘 맞아야 되겠지만 그런 지속 가능한 제품 개발력 예. 이런 것으로 승부해서 창업 3년 정도 됐는데 세계적인 시장에 나가서 지금 명실상부 2위까지 올라간 세라믹 기업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예. 환경 기업도 있고 또 모바일 중심의 또 성공한 게임 업체도 있고 예. 우리가 여성 벤처 기업을 돌아다보면 그 굉장히 업종은 다양합니다. 남성들만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업종 분야도 여성이 당당히 들어가서 남성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업종이나 이런 산업은 남성, 여성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기술력에 있어서 여성이 섬세하게 접근할 수 예. 있고 또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얼핏 지금 뭐 세라믹이라든가 몇 개 업종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예. 지금 최근 추이로 볼 때 그 여성들이 이런 분야에서 벤처 창업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든가 뭐 이렇게 좀 권해 주신다면 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여성 중에서 예. 뭐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질문 두 가지를 같이 드리죠. 저는 예비 창업자한테 제가 조언하라고 하면요. 첫째 우리 여성벤처협회 열심히 좀 나오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정보가 게 많이 있을 테니까요. 예, 일단 여성이 기업할 수 있는 문화가 아직 우리나라에는 예. 별로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여성벤처협회나 이런 기관을 통하면 분명히 기업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여성 골퍼들이 지금 세계에 나가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박세리 프로의 그 신화를 보고 세리 키즈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거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런 예를 보면 성공한 여성 벤처 기업인이 이제 나오고 우리 이렇게 홍보가 잘 된다고 하면 IT나 그다음에 지식 서비스 쪽으로 굉장히 여성만의 특수한 장점을 살려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다음에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그냥 연구개발만 해서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예. 여러 분야의 제조업에서 그동안 남성들이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박근혜 아직은 당선인이죠. 2월 말이 되면 대통령이 되는데 그 이제 인수위에서도 이제 여성 기업인을 많이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뭐 지금도 뭐 국가 공공기관 구매를 할 때 여성 일정 비율을 이제 구매하게 물론 강제상은 아닙니다. 그런 데인데 조금 현실적인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있으면 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저는 여성한테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큰 지원보다는 사실 여성들이 네트워킹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좀 전에도 그 박세리 프로 얘기를 했는데 여성들이 정말 멘토
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선배 기업들이 있는 것을 보고도 충분히 자기의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대안 상황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창업부터 성장, 확장 또 코스닥까지 가는 일련의 상황들을 개별 기업에 맞춤으로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그 맞춤형 여성 성장 지원 촉진 센터가 굉장히 시급히 필요하고요. 맞춤형 여성 기업 성장 촉진 센터. 예. 예, 왜냐하면 이미 중소기업 정책도 다 있고 벤처 정책도 있는데 예. 뭐 그것이 필요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기업계는 어떤 형편이냐면요. 사실 많은 부분 공기업에서도 30% 여성인 임원을 늘리자 이렇게 얘기를 없어요, 근데. 하잖아요. 근데 없어요. 예. 없는데 어떻게 늘릴 수 예. 있습니까? 저는 기업 파트에서도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우리가 농사 기법 중에 모내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어떠냐면 수확을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판을 만들어서 요만큼 자란 다음에 논에다 옮겨 심는 방법이잖아요. 예. 여성 기업을 위해서는 이런 모판처럼 여성을 위한 어떤 정책을 마련해서 그들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남성 위주로 산업을 이끌어 왔는데 여성을 위한 모판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은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교육도 시켜줄 수 있고 좋은 생각이시네요. 마케팅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여성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지원센터 건립이 굉장히 시급하고요. 또 예. 하나 제가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다면 사실 기업은 자금이 굉장히 필요한데 여성 예. 기업들이 예. 사업한다고 하면서 만약 대박이 안 나고 쪽박이 난다 하면 예.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서 예. 가정까지 다 놓쳐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성 벤처 기업들을 위한 전용 펀드가 별도로 할애돼서 저는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회장으로 취임하셨으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또 대통령이 여성이니까 뭐 좀 또 기대- 사회적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분위기는 좋으니까 예. 정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좀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이제 여성으로서 이제 기업을 일으키셨지만 그 여성 기업인이 나오는 또는 또 여성 벤처 창업이 어려운 이유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뭐 개인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사회 구조적인 체질 이유도 있을 텐데. 첫째는 여성 쪽에서는 일단 도전하지 않는 거죠. 여성들이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예. 실패를 두려워하고 여성 기업이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여성들 스스로가 도전해보지 않는 거가 예. 일단 인식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남성 쪽 사이드 기업 문화에서 보면 우리나라 기업 문화가 남성 중심으로 너무 흘러가지 않았느냐 이런 예. 예. 걸 갖고 있죠. 왜냐하면 술 마시는 접대 문화라든지 그렇죠. 예. 뭐 형님 동생으로 다 통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여성들이 그들과 동행해서 같이 똑같은 문화로 같이 술 마시면서 그런 접대 문화로 기업을 키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제 여성 기업인 거 요즘 뭐 머더 리더십 해가지고 뭐 여성 이제 리더십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럴 텐데 뭐 남성도 마찬가지니까요. 여성 CEO가 있는 회사의 기업 문화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 남성들이 아까 접대 문화만 그런 게 아니라 조직 내에서의 문화도 회식 자리라든가 여러 예. 가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도 그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직접 기업을 경영해 보니까 그건 예. 기후에 불과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예. 여성만의 따뜻한 방법으로 예. 조직을 이렇게 융합시킬 수 있고요. 예. 또 그 따뜻한 방법이라는 게 어떤 방법일까요? 뭐술 먹고 이런 건 알 테니까. 아니 뭐 술도 경우에 예. 따라서는 먹죠. 뭐 여성 기업이라고 해서 전혀 술 안 먹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예. 회식 문화 하면서도 또 다른 방법에 예를 들면 저희가 초창기이긴 하지만 전체 직원들을 데리고 예를 들어서 스키장을 가서 전체 예. 한번 다 스키를 타서 내려오는 방법도 저희가 그건 뭐술 먹는 것보다 훨씬 좋은데요. 예. 굉장히 직원들이 좋아하고요. 예. 저희는 제조업이다 보니까 주부 이렇게 단순 이 생산직 사원들은 사실 그런 걸 경험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 예. 그 높은 간부나 그다음에 단순 생산직이나 같은 일을 해보고 그런 어떤 예. 참여해본 그런 경험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어떻게 뭐라 그럴까 기업 안에서도 굉장히 단합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았던 기억을 갖고 있고요. 뭐 체육대회나 무슨 다른 문화 활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단합을 잘 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 취업도 많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창업 쪽에서 이제 길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이제 준비가 없이 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5년 내에 이제 사업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창업에서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일지 선배로서 좀 조언을 좀 주시죠. 제가 이제 작년 말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여성 기업이 사실은 10개 중에 4개가 여성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4개의 여성 기업은 음식, 숙박 이런 업종이더라고요. 임의용.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창업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매출액 비중 전체에서 6.3%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성 기업도 기술 창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 창업을 하면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기업이 망하기도 쉽지 않고요. 또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R&D라든가 또 정부 지원 정책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 반드시 좀 힘들기는 하겠죠. 하지만 벤처 창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창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여성 벤처 이 협회 가입하면 많은 뭐 가이드를 좀 해주시겠죠? 당연히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그 여성 벤처 창업을 저희가 대학생들, 여성 여대생들하고 하는 게 있어요. 창업 아카데미라든지 대학에 직접 지원을 해서 여대생 때일 때부터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꿈과 희망을 주는 거죠. 기업가 정신도 가리키고 그다음에 선배 여성 기업인들이 멘토가 돼서 선도 벤처가 이끌어주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학생 창업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저는 경력이 단절된 그 고학력 주부들이 있습니다. 연구소라든지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육아 이런 문제로 이제 경력이 단절된 그 고학력자들도 우리 여성벤처에 나오면 좀 도움을 많이 받고 기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주로 이제 하시는 사업 얘기를 이제 흥미진진하게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여성벤처 협회장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벤처 산업 전반에 대한 이제 박근혜 당선인의 육선 의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워낙 뭐 정책이라는 게 이제 다양하게 집행이 될 것이지만 협회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더 역점을 두어주었으면 좋겠다. 뭐 한두 가지 좀 들어주신다면. 벤처 기업들이 그 천억 벤처가 384개나 되더라고요. 근데 2000년 초만 해도 천억 벤처가 1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384개의 총 매출액을 합치면 삼성, 현대에서 우리나라 그 매출액 중에 6번째 매출액 정도의 링크가 됩니다. 굉장히 그 벤처 기업의 성공은 우리나라 기업 전체로 봐서도 굉장히 희망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저는 여성 기업들이 만약 이렇게 천억 벤처들이 속출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소득이 2만 불에서 남성만 갖고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4만 불 시대로 간다고 하면 여성들이 벤처로 나와서 특히 또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벤처로 커 나갈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금난, 뭐 인력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자금 부분에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벤처 잘 되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이제 뭐 그 실패하면 뭐 갚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펀드도 있고 근데 우리는 뭐 연대 보증이라고 해도 복잡한데요. 이 부분에 그 벤처 캐피탈, 벤처 자금 지원에서 좀 뭐 어떤 부분이 좀 개선돼야 할지요? 저는 벤처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초기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벤처 기업한테는 엔젤 투자가 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예전에는 이제 묻지마 벤처 투자가 있어서 그 당시 때는 엔젤이 조금 활성화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엔젤 투자의 소득공제율을 지금 한 2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0%까지 확대하는 거는 지금 검토하고 있지만 더 전폭적으로 한시적으로라도 뭐 예를 들면 10억이라든지 금액 제한을 둬서 엔젤 투자 활성화하는 것에 정부가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벤처 캐피탈도 예를 들면 양극화 현상이 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는 기업에는 굉장히 투자를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기술 가지고 시제품 만들고 하려면 정말 자기 자본 가지고 연구개발하다가 제조까지 도전을 못하고 문을 닫는 벤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들을 때 사실 벤처 캐피탈이 좀 나서 주어서 그런 기업들이 제품 개발을 완료해서 정말 시장에 매출까지도 연결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서 자금 회수를 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지금 뭐 두 가지를 동시에 드릴게요. 그 여성 벤처 협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나가고 싶으신지,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하시는 사업의 미래 청사진 꿈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협회장으로서 저희 여성벤처협회가 2,100개의 여성벤처
인해 협회가 아니라 아직 창업하지 않은 많은 여성 예비 창업자들이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들이 우리 여성벤처협회를 바라보고 또 성공한 여성 기업인을 보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그 벤처계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정부나 관계기관에서도 적극 좀 관심을 가져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제 개인 사업. 제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맥널티가 20년 돼서 원두커피에서는 명실상부하게 저희가 1위 기업이지만 국내에 저희는 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커피 믹스는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스틱 믹스는 굉장히 좋은 성공 사례인데 그 제품 갖고는 제가 글로벌로 나가서 해외에서도 커피 믹스 판매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원두커피도 저희가 편리한 원두커피가 개발되어 있는 만큼 한국에 머물지 말고 도리어 커피를 100년 이상 먹었던 유럽이나 미국에 저희 제품을 수출하고 싶은 그런 글로벌 맥널티를 꿈꾸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제가 도전했던 제약 사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바이오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 기술 개발을 해서 정말 벤처로서 정말 후배 기업인들한테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기업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네, 남성 중심의 경제에서 여성 기업인들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서 여성 벤처 시대가 더욱 활짝 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이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